나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문재인의 레임덕이 오긴 온 모양입니다. 친좌파 정치 성향의 한겨레 신문마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에 지쳤던 사람들은 2017년 5월 10일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환호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의 소통 점수는 어떻게 평가될까? 지금까지 소통 횟수는 6번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한 차례 더 많다고 문재인을 대놓고 극디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문재인 레임덕 전조 현상은 2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로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0%대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4일 나흘간 전국 성인 2,008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오른 59.7%로 종전 최고치였던 12월 2주차 58.2%를 경신했습니다. 물음, 무응답은 3.6%였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좌파 정권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정권 출범해 당시 2017년 5월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56.7%로 자유한국당 12%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12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3%로 국민의힘 33.8%의 첫 오차범위 밖 1위 자리를 내주며 상황이 역전되었는데요. 한마디로 3년 7개월여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완전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작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이대로 쭉 나가보길 바랍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1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은 전월보다 4.1%포인트 상승한 23.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단독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에서 오차범인의 지지율을 고려치 않고 윤석열 1위 등을 제목으로 표현한 25개 신문사와 연합뉴스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똥줄 타는구만. 하지 않던 짓까지 하는 거 보니 얼마 안 남았다. 여태껏 가만두다가 윤석열이 나오니 헛제재하는구나. 이재명, 이낙연들이 나올 때는 가만두더니 확실히 편파가 맞다고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이 좌파 정치권의 등을 돌리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변창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앞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 강행한 사례, 즉 30차례를 모두 합한 것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야당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성조차 결여된 사람까지 장관으로 임명할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추미애 후임으로 삼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관 후보자로 XX들만 골라내는 문재인의 탁월한 능력. 나라 꼴 참 우습다고 개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도 손살에 치는 박범계는 추미애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과 당수석 대변인을 지냈으며 최근 잦은 설화에 시달린 인물인데요.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청문회에서 개털리는 박범계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판결에 반발해 강경 친문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과 판결 검사 탄핵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백신과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탄핵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두관 의원 등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기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마저 2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27일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 대해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데도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을 길을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었다며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버리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의 실세이자 현역 민주당 중진 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성해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며 사기꾼 이철에게 유시민 제보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했던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걸 감안하며 김두관 유시민의 위증 강요죄는 훨씬 더 중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를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에게 제가 무식하면 단순하고 단순하면 용감하다고 했던 말 취소한다며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무식하지만 영악하고 영악해서 치밀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추미애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징계 처리 문제로 말 많은 추미애가 과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자격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터져나왔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 대해 오늘 추천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은 당초 위헌 법률이며 이에 더해 청와대와 여권이 앞장서 계약을 하는 등 위헌성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추미애를 놓고는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장관이라며 그뿐 아니라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취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고소, 고발된 건은 20여 건이라고 하고 주명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직접적 이해 관계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추미애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이 없다며 추천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면 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그 수사 책임자를 선정하는 일은 불법한 셀프 사면에 해당된다며 당신이 내 덕에 뽑혔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사면받는 일은 불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